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반대당인 한나라당에서 300만 인천광역시장을 했고 가능하면 정치적 중립으로 해서 업적을 내는데 노력을 했고 뭐 그런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또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박 시장은 좀 진영 논리에 너무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지난 2016년 11월 2일 날 말씀하시길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성명에서 대통령도 정치인도 그 누구도 국민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조국이 꼭 필요하다. 뭐 우리가 알기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60-70% 정도가 조국이 퇴진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을 인용을 했지만 국민의 뜻을 인용했지만 반대로 해석한 것 같은데 어떠서 그랬을까요? 저는 뭐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시민운동하고 인권 변호사 하면서 그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좋습니다. 뭐 이런 거 지금 주장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현돼야 된다. 그것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강조했죠. 그러한 뭐 국민의 뜻이 물론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뭐 조국을 통해서 꼭 실현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는 국민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성찰하시길 바라고. 자 다음 이제 아까도 서울교통공사 이제 인사 세수 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고 우리가 국정조사를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관철이 안 되고 우리 시장 요청대로 감사원 감사를 받았던 거예요 먼저. 그런데 이제 요 최근에 보니까 감사원 감사를 이제 수용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죠. 일부는 그렇다는 거죠. 일부는 좋습니다. 이제 감사원 조사로 수용하지 않는 기관도 참 드문데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감사원에서는 채용 비리 대상자 중에서 192명 중에서 2천 이내가 121명으로 지적을 했어요. 그렇게 확인됐어요. 그래서 63%에 해당이 되고 이것은 비리 중에서 우리가 제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야말로 공사공단이라는 것은 신의 직장이라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피땀 흘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해서 들어가고 싶은 자리인데 이것을 친인척도 그것도 뭐 형제 2촌 이내를 이렇게 많이 채용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또 마치 조국 가족들이 한 것을 보면은 부부가 교수고 특권층인데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허위 자격증, 졸업증, 뭐 장학금 수령으로 해서 역시 국민들한테 많은 실망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야말로 무슨 개구리 붕어처럼 국민들은 살라 하고 용될 필요 없다고 해놓고 본인들은 용이 되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하는 것이 우리 국민 정서에 맞지도 않고 정말 크게 국민들 분노하게 하는데 이번에 우리 채용 비리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을 함으로 해서 국민들의 이런 분노를 우리 박 시장이 그런 부분에서나마라도 이렇게 잘 위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길 바래요.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이따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면 좋겠고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귀족노조 소위 귀족노조라고 그러는 노조들한테 지배가 돼서 오늘 또 보니까 뭐 아침에 또 무슨 시위를 하던데 이게 우리가 귀족노조라는 게 우리가 2천만 소위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10%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 권익을 위해서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그런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따 말씀하시고 요 최근에 북한 탈북민이 모자가 배가 고파서 아사한 것이 있죠.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시 관례에서 두 명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가 있죠. 예. 아사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고요. 뭐 사인이 아직 정확히 CNN이나 뉴욕타임즈 등에서 주요 외신에서 이게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그래놓고 그야말로 자유를 찾아서 온 우리 핏줄인데, 동포인데, 뭐 특히 이제 우리 민족끼리 운운하는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그야말로 굶어 죽게 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북한의 김정은은 그야말로 6.25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 수백만을 살상하고 또 그 이후에도 핵 개발을 하면서 또 수백만을 아사시킨 그러한 핏줄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는 뭐 핵 문제를 해결 위해서 대화하는 것은 좋은데 전혀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박 시장도 인권 변호사고 또 우리 대통령도 인권 변호사하고 또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인데 어떻게 해서 그야말로 보편적 인권이라는 것은 인류 보편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의 가치도 우주보다 귀하고 이런 건데 그런 것을 그렇게 마구 이렇게 독재적 통치로 인해서 그 우리 민족을 압박하는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인권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소중한 생명들이 우리 서울 특별시 한복판에서 아사하는 광경까지 나온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말씀해 보세요. 예, 어쨌든 북한 이탈 주민의 그 사망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결과가 있어서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아까 진영 논리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그동안 이 그야말로 저를 찍지 않은 그런 시민들도 서울 시민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말로 공정하게 형평 있게 이렇게 일하려고 노력해 왔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삼선 시장이 정말 역사 이래로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감사원의 이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사실 친인척 비리가 오히려 조직적으로 없었다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증명이 됐고요. 다만 딱 그 두 사람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까 앞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이 구의역 사고 수습 대책으로 진행한 위탁업체 직원들 무기계약직으로 직고용할 때 친인척으로 분류된 사람이 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 그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걸 다 체크했어요. 그래서 그중에 6명을 우리가 곤란해서 이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했고 나머지 6명은 문제가 없어서 이제 전환을 시켰는데 그 당시에 이 서울시로서는 사실 이걸 뭐 어떤 수사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감사원에 요청을 했고 감사원은 이걸 포렌식이라든지 답변을 좀 간략하게 이런 해주십시오. 방식으로 해서 이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예.